저희는 보스턴에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여기를 와서 이 순대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평양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럼 굉장히 고위층이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평양은 고위층들이 많이 사는데 시민 전체가 다 고위층은 아니에요. 저희 마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 2집이나 있었어요. 아침 일찍 가게로 나온 최우성 씨는 배달 준비가 한창이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주말에 이은 긴 연휴로 물량을 맞추지 못한 탓에 마음만 급할 뿐이다. 뒤 좀 눌리는데 좋겠지. 어차피 한 번에 배달을 하지 못하고 2번 걸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7군데인데요. 원래는 7군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물건을 다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일단 3군데만 가고 내일 또 4군데 마저 딜리버리 이제 해야죠. 최우성 씨가 뉴욕과 뉴저지 인근의 한인마트와 식당가에 순대를 공급해온 지도 4년째. 입소문을 타면서 배달 물량도 늘고 있다. 네. 4개. 하나 더. 예. 몇 개 들어왔어요? 아니요, 오늘 11개. 11개? 예. 11개면 200이 220파운드. 그리고 내일 또 올 거예요. 맞겠어요. 어머니 그냥 지루하게 파는구만. 참아. 가져오신다. 아이고. 많이 팔려요. 여기는 먼 데서도 오시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먼 데서도 오시고 많이 와요. 일주일에 400파운드 내지는 500파운드 받아요. 저희가 이북에서 먹던 그런 진하고 깊은 맛의 그 순대와 그 한국식의 그 서울 순대 그 쫄깃하고 찰진 그런 순대 그거를 접합시켜서 약간 퓨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느끼하지 않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요. 평양 순대를 만드는 최우성 씨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때는 부모님의 직업 덕분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형편에 속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또 장교셨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그런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배급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비참하게 먹을 게 없어서 헤매고 막 꽃제비 되고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는 그래도 뭐 잡곡밥이라도 이제 하루 3끼는 먹고 살았습니다. 숙제하고. 일로 와, 다 나와. 아빠 그렇게 말씀하잖아. 응? 너 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 야나.
일어나서 앉아. 너 행동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너 지금 TV 못 보게 한다고 지금 TV 잠깐 스탑했다 그러는 거야? 아빠가 이따가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 북한의 일반 가정보다 여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달걀 하나가 사치였던 건 최효성 씨네도 마찬가지였다. 이북에 있을 때 계란 굉장히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거 아버지 한 달 월급이 15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계란 한 알이 10원이었어요. 어린 시절 단란했던 세 식구의 기억은 10살 무렵이 마지막이었다. 100명 가까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대규모 숙청 사건에 휘말린 어머니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친 것이었다. 어머니가 99년도 2월 달에 그렇게 탈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아버지랑 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어머니가 탈출한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가 그저 어머니가 뭐 행방불명되고 이제 뭐 사고를 당했는데 그 행방불명된 줄 알았어요. 감히 탈북을 했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고 평양 쪽은 그런 이 정보가 굉장히 적었어요. 실종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4년 만에 어린 아들을 찾기 위해 몰래 사람을 보내왔다. 4-5번 찾아온 브로커를 주저하며 따라 나선 것이 탈북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두만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뚝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뚝방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수풀 속에 숨어가지고 전화번호 누르더니 이제 어머니랑 저랑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어머니 목소리인가 그냥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행방불명자를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또 어머니는 국가보위부를 일을 하던 사람이 또 오죽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다 교차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이제 그 사람은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맞으니까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엉겁결에 국경을 넘은 그는 중국을 거쳐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또래들과 어울리며 겉으로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지만 속으로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수업이 끝났는데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뭐 학원 갈 애들은 학원 가고 뭐 집에 갈 애들은 집에 가고. 북한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학교 청소 다 하고 그다음에 뭐 풀 이런 환경미화 해야 되고 밤에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환경미화 해야 되고 쉬는 날이면 그냥 쉬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항상 선생님이 누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없나? 그럼 굉장히 의식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그게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게 됐던 것 같아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게 뭐 교육받은 게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배웠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어머니도 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는 또 이 나라의 군관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꿈이 있고 근데 그 꿈이 허상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명예로운 조국 따위는 없는 거예요. 북한을 벗어난 뒤 그는 그제야 북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한 것이었다. 오랜 교육으로 의심조차 품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2년여의 짧은 한국 생활을 접고 그가 미국에 온 것은 2005년이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예술단 단장으로 활약하던 어머니가 미국에서의 공연을 계기로 아예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미국 생활을 시작한 최우성 씨는 생계를 위해 순대 장사를 시작한 어머니를 도와 고등학생 때부터 순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는 20대를 순대를 만들면서 다 보냈어요. 그 LA가 엄청 덥잖아요. 그 땡볕 밑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남의 가게가 없으니까 남이 이렇게 그냥 그 뒤에 그 가라지나 아니면 그 자기 야드 있죠. 거기 좀 몰래 빌려주면 거기서 그냥 막 둘이 가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언어도 문화도 낯선 미국에서의 삶은 마음 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거기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을 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내내 그를 괴롭혔다. 어머니 그 실종됐을 때 어머니 찾아다녔던 것처럼 전국으로 찾아다니겠구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아버지가 막 엉엉 울면서 제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 효성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 아버지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2006년도에 들은 거예요. 2006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거기에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살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본능이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살 이유가 없으면은.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 그냥 가정을 안 돌보고 돌아다니셨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계속 변함없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나의 이 속을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할 수도 없고. 그의 선택은 아니었던 한국과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까지.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휘몰아쳤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구한 것은 마음의 의지가 되어준 신앙과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다. 오늘도 새벽부터 순대를 만들기 위해 나온 최우성 씨. 야채는요, 양파 일단 많이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율.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것은 어릴 적 먹던 정통 평양 순대와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당면. 물의 온도와 시간을 세밀하게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 당면은 저희가 처음에 순대 만들 때 쓰던 게 아니라서 이거 이 터득하는 거 굉장히 많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당면 때문에 순대가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그 언젠가 이제 부모님 없이 제가 이제 혼자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역시 보조하는 거랑 실제로 이게 다 하면서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새벽 3시에 끝났는데 근데 그날 순대는 이제 망쳤죠. 순대가 완전 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200파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220파운드, 그러니까 100kg 정도를 만들었는데 다 버렸어요. 처음 시작한 순대 장사에 고생도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최우성 씨는 일주일에 1톤이 넘는 평양 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고민과 실패를 거듭하며 찾아낸 평양 순대와 서울 순대 간의 맛의 조화.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최효성 씨의 평양순대는 찌는 게 아니라 삶아야 하는데 삶는 법이 훨씬 까다로워 터지기 일쑤다. 뭐 사람마다 순대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버렸고 많이 버려봤고 진짜 버린 것만 해도 아마 몇십 톤 될 거예요, 순대가. 평양 순대를 사람들한테 먹여봤을 때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뭐 식감은 어떻다, 간은 어떻다, 뭐 느끼하거나 뭐 이런 맛이 있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씩 보완을 하는 거죠. 최효성 씨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직접 순대를 들고 고객들을 만나러 간다. 어서 오세요. 순대 맛보실래요? 예, 잠깐만요. 제가 따끈한 거 썰어줄 테니까 맛보세요. 예, 뜨거우니까요. 조심해서 드세요. 애기는 식혀주셔야 될 거예요. 아기 몇 살? 애기는 그냥 소금 안 해도 돼요. 자요.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삶아내어 완성하는 평양 순대는 인기 만점.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진공 포장기까지 마련했다. 근데 거기는 몇 시간 걸려요? 매사추셋? 여기서 2시간? 안 멀어요? 2시간 반? 2시간 반? 안 막히면? 막히면 세월 안 내월하고 커넷 국내 소문 나가지고 반은 말고 모서리 감투만요.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서서 일을 해도 부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 고단한 하루마저도 이제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들의 꿈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유적인 게 없고 다 정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도 다 정부의 기관이고 농사일을 해도 다 정부의 농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삶을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사상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일상적인 삶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나오면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의식주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자유가 있고 또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또 모르잖아요. 이 사회를 모르니까 이 사회를 알아가면서 동시에 경제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이중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목적이 있다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opportunity,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땅이고